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똑똑한 물병이 등장했다. 나의 수분 마스터 스마트 보틀 A컵스를 만나보자. 드로잉 로봇 빗드와 종이 상자를 이용한 다양한 메이커 작품들로 메이커 문화를 전파하다. 메이커 동호회 메이킹 소다를 찾아가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청년 메이커들이 모여 패션과 IT를 접목한 패션 웨어러블 분야의 획기적인 제품을 만드는 한종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그 현장을 찾아간다. 우리들의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와도 직결되어 있는 수분 보충.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마다 물을 챙겨 마시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물병과 스마트폰을 연동시켜 주기적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한 물병이 등장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줄 수분 마스터 젤리코스터의 스마트 보틀 A컵스를 만나보자. 젤리코스터 사무실이 있다고 해 찾아온 이곳은 서울시 강서구. 회사 이름만으론 게임 회사 같기도 하고 맛있는 젤리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이름도 특이한 젤리코스터, 어떤 회사일까? 젤리코스터는 젤리처럼 유연한 사고로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한 제품을 만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IoT 기업으로 현재 A컵스라는 스마트 보트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특징으로는 빠른 실행력과 강한 도전 정신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A컵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젤리코스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정인 대표와 김시준 기술이사. 둘이 처음 만난 건 스타트업 위크엔드라는 해커톤 행사였다. 메이커로서 행사 일정 동안 다양한 작업들을 해나가며 만들기에 대한 서로의 열정을 알아보게 됐고, 친분을 쌓아 지금껏 함께 일을 진행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깨끗한 물을 마시면 현재 질병의 80%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물과 건강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얘기했는데, 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시때때로 물을 챙겨 마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탄생한 A컵스. A컵스는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 제가 사물인터넷 시대에 필요한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얘기를 막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이제 마신 물의 양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건강에 물이 되게 중요한 걸 아는데 이제 그걸 내가 얼마나 잘 마시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제 그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A컵스에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물론 시간마다 물을 마시도록 유도하는 앱은 A컵스 이전에도 있어 왔다. 시간을 지정해 놓으면 각 시간마다 물을 마시라고 알람을 통해 알려주는 것인데, 물을 마시고 돌아와 마신 물의 양을 일일이 체크해야 했다. 유용하긴 한데 너무 귀찮아. 수분 섭취를 도와주는 스마트 보틀 A컵스는 터치마저도 귀찮은 이들에게 그야말로 딱인 제품이란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물병이나 텀블러와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 대체 어떤 점이 특별하다는 것일까? A컵스의 특별함은 바로 내부에 숨어 있다. 물병을 둘러싸고 있는 센서들 보이시나요? 물의 수위를 측정하는 이 센서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스마트 보틀 A컵스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센서가 내장된 A컵스를 통해 사용자가 물을 마실 때마다 마신 물의 양과 빈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물병과 연동된 스마트 기기로 알려주는 것. 사용자가 지정해둔 시간이 되면 병 앞부분에 있는 LED 알람을 통해 물을 마시도록 유도하는데, 물을 마셔야만 LED 알람이 꺼지도록 설계돼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디 그뿐이랴. 마신 물의 양은 직접 체크하지 않아도 전용 앱을 통해 자동 기록되도록 한 점도 A컵스의 특징 중 하나다. 지금이야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는 기능과 디자인을 갖췄지만 처음부터 세련되고 완벽한 제품이 탄생한 건 아니었다는데, 제품을 완성시키기까지 겪은 고생담은 석 달여를 밤새며 이야기해도 부족하단다. 당시엔 서비스에 사용자도 없고 개발해 놓은 것들도 없기 때문에 빠른 실행만이 답이라 생각한 김시준 대표. 기획한 내용을 직접 손으로 적고 그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수정해 나가길 여러 달.
근한 PC도 사용하지 않은 채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바로 그리면서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을 수정해 나갔다. 에이컵스의 최초의 목업은 초소형 컴퓨터 아두이노를 결합한 종이컵이었다. 기능적으로 구현이 되는가를 먼저 검증해야 했는데 가장 저렴하게 또 빠르게 결과물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최고였단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아두이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두이노는 물병에 접목시키기엔 좀 크지 않나요? 일단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기능 검증들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물이 기울어졌는지 혹은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수위가 측정이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두이노가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두이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물병 내에 남은 물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부력, 전도체, 빛 등을 이용한 여러 실험 등을 거듭한 끝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게 됐다는데 김시준 이사의 활약이 컸단다. 저희가 수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테스트를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무게를 이용한 방식이나 부력을 이용한 방식, 전기를 이용한 방식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각각의 모두 저희 제품에 적용하기에는 뭐 단가가 비싸거나 뭐 독성 물질이 나오거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해서 이제 빛을 이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대학 시절에 여러 가지 만들면서 썼던 것 중에 적외선 센서가 있어서 이제 이걸 이용해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서 나온 게 지금 현재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기능이 잘 구현되는 걸 확인한 뒤에야 3D 프린터를 이용해 외관을 출력했다. 처음 만들어보는 외관이 오죽했으랴. 크기도 작고 뚜껑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지만 젤리코스터 사람들 눈엔 너무 예뻤단다. 작은 물병에 큰 회로를 삽입할 수는 없는 법. 회로 자체도 소형화시켜야 했기에 가장 작은 아두이노 보드인 아두이노 미니를 활용해 회로를 제작했다. 아크릴을 이용한 외관에 회로를 부착하는가 하면 전문적으로 목업을 만들어주는 업체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때론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한숨 짓는 날도 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제품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에서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던 값진 노력 끝에 결국 최종 시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마치 자식이라도 태어난 듯 그렇게 예뻐 보이고 기쁠 수가 없었단다. 하지만 내 눈에 이쁘다고 모든 이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노릇. 대중의 반응은 정확히 둘로 나뉘었다. 저희도 그 제품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의 반응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 물이 정말 내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어디다 쓰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일정 수요 이상 있고 그리고 그 수요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개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A컵스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좀 더 나은 제품으로 발전시킨 젤리코스터 사람들. 결국 2014 IoT 어워드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선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국내 대표적인 전자회사에서 주관한 위노베이션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런 A컵스의 매력을 펀딩업체와 언론 매체들이라고 모를 리 없었다. 미국, 유럽, 중동 등 20여 개국에서 펀딩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되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명 중 1명이라도 내 아이디어에 공감하면 그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김시준 이사.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술이 부족해 혹은 용기가 없어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뭐 기획이나 뭐 생각이나 뭐 개발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선 뭔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고 뭔가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먼저 실행을 먼저 해봐라. 그래서 몸으로 부딪혀봐라.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젤리코스터 사람들. A컵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그들이 선보일 짜릿하고도 획기적인 제품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해본다. 널리 알리다라는 뜻의 전파. 이를 실천하고 있는 메이커 동호회가 있다. 메이커 문화를 전파하고 또 만드는 즐거움을 전파하는 메이커 동호회. 메이킹 소다를 찾아가자. 메이커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어째 좀 조용한데? 옹기종기 둘러앉아 종이 상자를 만지는 한 무리. 아니, 실내에서 분리수거라도 하는 건가? 종이 상자, 종이컵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메이커 동호회 메이킹 소다. 이름처럼 개성이 톡톡 터지는 동호회인 메이킹 소다는 아이디어 뱅크 전다은 메이커를 필두로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강상권 메이커, 소프트웨어의 유한솔 메이커, 디자인과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선 메이커와 양지연 메이커. 이렇게 5명이 함께 팀을 꾸리고 있는 메이커 동호회로 메이커 문화와 만드는 즐거움을 전파하고 싶어 만들어졌다는데, 무언가를 집중해 만들고 있는 김민선 메이커.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스피커. 종이컵과 종이 상자의 소리를 모아 증폭시키는 간단한 원리가 적용된 스피커. 상자와 끈을 이용해 만든 움직이는 뱀과 칼에 찔린 듯한 모습을 연출해내는 칼. 똑똑, 노크를 하자 활짝 열리는 문까지.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작품들인데, 이외에도 눈알이 대굴대굴, 인기 캐릭터인 미니언즈와 화려함이 돋보이는 날개 등 메이킹 소다의 SNS에는 종이 상자를 이용한 다양한 만들기 과정이 상세하고 재미난 사진들로 설명되어 있다. SNS를 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메이킹 소다의 작품들. 우리도 한번 따라해볼까? 종이 상자에 칼로 몇 번 쓱쓱. 그 후 차례차례 순서에 맞게 상자를 접고 필요한 부분에 글루건을 사용해 연결해주자 근사한 전등갓 완성! 전등갓 모양에 따라 화려한 그림자가 생겨 더욱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데, 종이 상자 만들기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일단 종이 상자는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재료기도 하고 구하기도 쉬울 뿐더러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만들기를 할 수 있어요. 가령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걸로 만들기를 한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종이 상자는 아마 만들기에 최고의 재료가 아닐까 합니다. 또다시 만들기에 들어간 메이킹 소다. 바퀴도 달려있고 나름의 얼굴도 갖춰진 이것. 작은 로봇 같은데? 사람들이 종이에다 그림을 그릴 때 여러 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대신 그려줄 수 있는 메이킹 도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빅드는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그림 파일들을 데이터를 변환하여 이 로봇이 바퀴 위를 바퀴 회전소를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로봇입니다. 이것의 정체는 드로잉 로봇 빅드. 흰 보드판 위에 빅드를 올려놓고 원하는 모양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니 빅드가 흰 보드판 위를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빅드 위에 삽입된 펜을 들었다 놨다 하며 순식간에 눈꽃 모양이 완성. 도면을 그리는 용도로 제작된 빅드는 아두이노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별, 눈꽃 등 단순한 그림의 구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완벽하고 복잡한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더 개발할 예정이라고. 지금 빅드가 종이에서밖에 이제 못 그리는데, 이제 종이 말고 앞으로 천이나 아크릴 같은 다양한 재료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 빅드가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줄 모르는데 이제 마우스 센서를 달아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그리다가 틀린 줄 자기가 알고 이제 정확한 선을 더 그릴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발전된 빅드를 가지고 이제 종이로 아이언맨 제 종이 갑옷, 놀이용 교육 갑옷 같은 거를 제작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지금까지 만든 종이 컨텐츠들과 빅들을 가지고 이제 10월에 열리는 2015 서울 메이크업 페어에 참석해서 저희 빅들을 알릴 생각입니다. 10월에 열리는 메이커들의 축제 메이크업 페어.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전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그들.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즐겁게 할지 메이킹 소다와 함께할 10월이 기다려진다. 메이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청년 메이커들이 모여 패션과 IT를 접목한 패션 웨어러블 분야의 획기적인 제품을 만드는 대회인데요. 만들고 싶은 것을 정말 잘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화이팅! めっちゃ作るぞ! Creative China, fighting! 한중일 청년 메이커들이 42.195시간 동안 함께 펼치는 열정의 레이스.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곳에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참가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짜내고 거기에 맞는 작품을 설계해서 제작해 나갈 텐데요. 특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온 청년 메이커들이 함께하게 되면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만들기의 즐거움에 푹 빠진 청년 메이커들의 뜨거운 열정 함께 느껴보시죠. 이곳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대구 무역회관입니다. 어느새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참가자들이 각 나라별로 모여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에서 온 참가자들은 낯선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긴장감보다는 설렘과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입니다. 한국 참가자들 역시 해외에서 활동하는 메이커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에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평소 패션 웨어러블 기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디벨롭을 하면서 되게 재미도 있고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Because I'm a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e student, so I think participant in this event can practice my knowledge learned from school and make some international friends, and also have a bigger vision of this world and for more design experience. 메이커톤이란 메이크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안에 팀 단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메이킹 프로젝트인데요. 이 대회를 계기로 국내외 메이커 운동은 물론 메이커들 간의 국제적 교류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아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고!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일어나는 메이커 운동들이 각각 특성들이 다른데 이런 특성들에 동참하는 젊은 메이커들이 모여가지고 상호 협력도 하고 그러면서 상호도 우위도 다지는 그래서 이 권역에서의 메이커 운동을 공동으로 확산하는 데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자기소개는 필수. 참가자들 모두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관심 분야에 대해 주고받는데요. 대회 현장에서 바로 3인 1조로 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탐색전에 임하는 자세는 지금처럼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메이커톤의 주제가 목걸이, 팔찌, 시계 등 ICT 기능을 융합한 패션 웨어러블로 정해져 있는 만큼 팀 구성 역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결합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단계의 탐색전을 통해 3인 1조 10개의 팀이 꾸려지고 3, 2, 1, GO! 드디어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선언으로 42.195시간 참가자들의 본격적인 만들기 레이싱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자리를 옮긴 이곳은 대구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중 하나로 첨단 디지털 제작 장비와 기술 지원 인력을 갖추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팀 모두 일제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창 얘기가 진행 중이신데 프로젝트 주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지금 뭐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센싱의 트리거에는 어떤 게 있고 또 액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뭐 적어 나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이 트리거랑 액션을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어떤 편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 not sure about whether we can win the prize, but definitely we enjoy the process. Be playful.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재밌게 각 팀의 메이커들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그림으로 몸짓으로 표현해가며 프로젝트 주제를 잡아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팀별로 프로젝트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팀원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10개 팀의 주제 발표가 끝나고 아이디어는 역시 이제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이 치안으로부터 나를 보호할까 뭐 이런 거라든가 아이디어 자체로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프로젝트의 주제가 정해진 뒤에도 각 팀의 참가자들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또다시 긴 시간을 보냅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법. 디자인과 기술 설계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피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진지한데요.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참가자들의 첫날 밤은 이렇게 깊어갑니다. 이튿날 아침, 정해진 시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린 이 시간. 각 팀의 아이디어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메이커톤 현장에 반가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에게 멘토로서 도움을 줄 멘토단인데요. 전자기술 분야의 멘토링을 맡은 삼성전자의 연구원들과 패션 디자인 분야의 멘토링을 맡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소속의 디자이너들로 꾸려졌습니다. 멘토들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들으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편 한중일 청년 메이커들을 통해 패션과 IT 융합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보기도 합니다. 멘토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몇 명의 참가자들이 대회장 바깥으로 외출을 준비하고 나섰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참가자들을 따라 저도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대구 시내에 있는 서문시장. 각 팀에서 디자인을 맡은 참가자들이 이곳을 찾은 것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희는 이렇게 좀 밴딩이 되는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돼서 이 밴딩 되는 거를 반대편에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스트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무줄을 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네. 패션 웨어러블 제품에서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만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법. 때문에 소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꼼꼼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쪽에선 이미 흥정 끝! 원하는 재료를 찾은 모양입니다. 네, 다 구매하고 모자도 구매했고 천도 구매했고 다 구매했어요. 만들 일만 남았어요. 필요한 재료 마련까지 완료! 이제 다시 메이커톤이 열리고 있는 대회장으로 출발합니다. 한층 더 분주해진 이곳. 어느새 3D 프린터를 가동해서 모형을 출력 중인 팀도 보이기 시작하고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기술 구현은 기술 구현대로 각자 맡은 역할에 집중하며 프로젝트 완성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첫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이제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협업이 된 것 같고 아마 내일쯤 되면은 이제 3명이 다 같이 만든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디자인 쪽으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꾸밀지 뭐 이런 거를 좀 결정하고 만들어 보면서 미리 프로토타입 같은 걸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구성이 나올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밤 10시. 대회장 밖에 대기 중인 펩트럭에서도 참가자들의 손길은 바쁩니다. 식을 줄 모르는 한중일 청년 메이커들의 열정. 그 뜨거운 열기는 한밤을 지나 새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시간 보이시죠? 새벽 2시를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메이커톤 종료 시까지는 6시간하고도 약 4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 현장의 분위기는요, 메이커들의 열정으로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열정 가득한 메이커들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메이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좀 피곤하진 않으세요? 지금 6시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끝까지 그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번 메이커톤에서 프로젝트의 50% 이상을 완성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밤도 잠도 잊은 걸까요?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한층 더 달아오른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그 두 번째 밤도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참가자들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처럼 이 자리에 모인 메이커들도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제법 작품의 윤곽이 드러나는 팀도 보이는 한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엎드려 잠을 청한 참가자들도 보이는데요. 잠시 뒤 대회 종료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make some noise! 이렇게 해서 42.195시간 동안 진행된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1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 나왔을지 참 궁금한데요. 그들의 열정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정해진 시간 동안 만든 작품들을 멘토단과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 선보이는 이 시간.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패션 웨어러블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참가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흘간 진행된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1차 대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차 메이커톤이 열리는 11월까지 이들의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될 예정. 참가자들은 다음을 약속하며 아쉬움의 인사를 나눕니다. 너무 하루하루가 재밌고 잠을 2시간밖에 못 자서 피곤했지만 정말 보람있고 또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한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또 한중일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이벤트였는데 너무나 잘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같이 함께했던 우리 일본인 또 중국인 친구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But it's also a very difficult event, not only for us, but also for the event holder. Like they need to organize it, and they, more so importantly, they have so many improvisation. They need to find a part for the team he needs it. I think it's possible, but they made it. It's great. 하나의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42.195시간을 함께 달렸던 한국, 중국, 일본의 청년 메이커들. 앞으로도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이 아시아 지역 메이커들의 교류는 물론 메이커 운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